안녕하세요. 홀슈맨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자작 로스터기를 만들어보고 사용도 해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위쪽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테스트해본 자작 로스터기가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기에 이번에는 과감히 10년 키운 커피나무에서 수확한 생두로 로스팅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10년 정도 키우긴 했지만 수확한 기간은 약 6년 정도입니다. 그것도 수확량이 들쭉날쭉해서 많은 생두를 모으진 못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실 때는 체리 형태라서 좀 많아 보이시겠지만 체리를 제거하고 파치먼트를 분리하면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올해 원두는 아직 커피나무에서 익고 있어서 수확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생두를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매년 수확할 때마다 그냥 얼리기도 했고 체리째 바짝 말려서 얼리기도 했습니다. 체리만 벗겨서 과육을 씻지 않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씻어서 말린 것도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커피 수확 후 체리를 벗기고 씻어서 말린 원두를 워시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리만 벗겨서 살짝 발효해서 햇빛에 말린 것을 허니 프로세스 방식이라고 하고요. 체리째 통째로 말리는 방식을 썬드라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화분에서 키우다 보니 커피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니 프로세스 방식과 썬드라이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결론은 커피 맛은 좋아지겠지만 탈곡기가 없으면 할 짓이 못됩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일일이 하나하나 바짝 마른 체리와 파치먼트를 제거하는 데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냥 손으로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물에 다시 불려서 작업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불렸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기까지네요. 그래서 껍질을 이쪽으로 버리고
하면 훨씬 더 잘 까질 것 같은데 그냥 지금서부터 까도 될 것 같아요. 자, 껍질은 다 분리한 것 같습니다. 한번 씻겠습니다. 그렇게 채를 제거하고 다시 말려서 파치먼트를 또 제거하고 겨우 70g 남짓 원두를 손질하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국산 원두를 생산해 보았습니다. 로스팅 시에 최대한 체포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 생두인 상태에서 은피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로스팅 시에 체포로 날리는 것이 바로 이 은피입니다. 이렇게 제거한다고 100% 제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로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 살짝 걱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다른 컨디션으로 줍줍해서 다른 프로세스로 말린 원두라서 로스팅 포인트가 완전히 제각각일 겁니다. 그래서 평균 포인트를 CT와 풀CT 사이로 맞추겠습니다. 어차피 드립용이라서 풀CT까지는 안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원두량으로 보면 한 7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로스팅이 끝났습니다. 확실히 지난번보다 배출이 편해졌습니다. 약배전의 단점 중에 가장 문제적인 것은 체프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체프는 커피 맛을 안 좋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체프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이틀 정도 후숙해서 커피를 내려보겠습니다. 원두는 30g, 추출은 300ml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노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냥 칼리타 쓸 거 그랬습니다. 고노는 대용량밖에 없네요.
자회생산 원두 커피입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내리고 나니까 약간 누룽지 향이 나네요. 괜찮아. 괜찮아. 오. 약간 남미 계열 쪽 느낌이 납니다. 그쪽에 아주 괜찮은 원두랑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떨어져요. 근데 거기도 그냥 이제 저렴한 제품도 국내에서 이제 키로에 한 도매로 살 때 한 20kg 정도 살 때 기준으로 1kg에 한 9,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는 원두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두들은 솔직히 드립으로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그 정도 느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화분에다 키웠잖아요. 근데도 먹을만하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조금 강배전으로 해서 에스프레소용으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로스팅을 CT에서 풀CT 넘어가기 직전. 왜냐면 원두가 어떤 거는 허니 프로세스, 어떤 거는 썬드라이, 또 어떤 거는 그냥 이제 바로 워시드 여기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배전 포인트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기질이나 뭐 이제 당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로스팅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균일하게 로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기껏 수확한 게 지금 볶고 나니까 60g 나왔거든요. 이거를 따로따로 로스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소형 로스터기를 만든 이유도 이거를 100g도 안 될 게 분명한데 상업용 로스터기에 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만든 거예요. 한 150g 정도 볶을 수 있는 소형 로스터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10g, 15g 이렇게 볶을 수는 없어서 한꺼번에 다 볶았고, 그래서 이제 요 분쇄를 했을 때 CT와 풀CT 사이 정도로 맞췄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조금 강배전을 했으면 에스프레소로 내렸을 때 확실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30g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에스프레소용은 아니지만 머신으로 한번 내려보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줬어. 이건 나중에 하고 식으니까 맛이 떨어진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못 먹을 정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충분히 즐길 수는 있는데 맛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잔맛도 좀 느껴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쪽에 이제 하우스, 온실 잘 만들어서 한 1000평이나 2000평 정도 커피나무를 키운다면 충분히 괜찮게 커피를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에 커피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데는 훨씬 더 괜찮은 원두가 생산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이렇게 커피 농사를 짓는 게 꿈이기도 하고요. 괜찮아, 이 정도면. 커피예요, 커피. 자, 어쨌든 저의 10년, 11년 차 정도 되는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이 카페도 좀 빨리 정리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괜찮은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만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습니다. 국산 원두로 간단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추출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계량도 수동, 탬핑도 수동입니다.
아, 오랜만에 킨 에스프레소 머신이라 0점이 안 잡혔네요. 약배전이라 좀 더 가늘게 그라인딩 했어야 했는데 결국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가 아니라 12g의 국산 원두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라이트해서 강배전 원두 8g을 블렌딩 해 주었습니다. 오, 이제야 제대로 뽑히네요. 맛은 괜찮습니다. 국산 원두 생산만 잘하면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참 길었습니다. 햇수로 약 11년. 원두를 볶아보자고 마음먹고 준비한 게 6여 년. 결국 이렇게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저는 물러갑니다. 긴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